또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2021년도 이제 1월 말입니다. 내일부터 또 2월 1일로 들어가네요. 참 세월 빠릅니다. 그새 뭐 새해 그러더니 금방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그저 환인에서 환웅까지의 이 역사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웅에서 단군으로 이어지는 요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환웅이 18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환웅 18번째 이 환웅 시대에 이 환웅의 아들이, 이 환웅의 이 처갓집이 웅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웅이 이쪽 기련산 그 일대에 지금 아사다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해가지고 이 한민족을 갖다가 이제 쭉 융성을 시킬 때에 이제 곰족과 호랑이족, 웅호이족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삼국유사에 나온 거 보면은 곰족과 호랑이족, 이게 그냥 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토템을 위주로 하는 거고, 환웅시대의 이 인류들은 조이족이라 그랬죠. 조이족. 새를 숭상하는 큰 선무당. 왜 지금 우리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안 추장들이 왜 독수리나 뭐 각종 새의 깃털을 들고 옷도 그냥 새의 옷을 착 입어가지고 이렇게 한 이제 조이족의 문화는 천손족,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천한다는 거였고, 그때의 이 동북아시아 지역 일대에 흩어져 살던 이 족속들은 지손족이었습니다. 각 토템, 늑대, 호랑이, 곰, 뭐, 각종 이제 동물적 형상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토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동물적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육식성을 주로 하는 사람은 호족이었고, 잡식성을 하는 사람은 이 웅족이었죠. 그래서 왜 곰들은 그냥 오만 것 다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고, 열매도 먹고, 나무도 먹고, 풀도 먹고 하는 이 곰족이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음식으로서 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인간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늘 기운은 생각이고, 땅 기운이 몸입니다. 그래서 하늘 기운을 가지고 땅 기운을 끌어당겨 가지고 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속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토템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동물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이 에너지들은 동물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먹이 활동해야 되죠. 짝 활동해야 되죠. 단지 거기에 인간으로서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 활동이란 게 이제 일반 동물과 좀 구분되는 신성인데, 그래서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류는 영성이라 그랬고, 땅의 속성은 99%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족이나 호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공격성이 뛰어난 호족, 그리고 생존의 능력에서 뛰어난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웅족이었죠. 그 웅족의 웅호이족이 우리도 이제 조이족과 같이, 즉 봉황을 숭상하고 있는 천손족과 같이 우리도 하늘 사람이 좀 돼 봅시다 하고 이제 요청을 해서 왔던 것이 환웅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환웅이 어떻게 합니까? 수련을 시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3, 7일 동안 금기상을 주면서 음식은 쑥과 마늘을 준 거죠.
왜 쑥과 마늘인지 아시죠? 인체의 동물적인 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독소 제거용 음식입니다. 이게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쑥, 마늘 이거 제대로 장복하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안에 이 동물성은 사라지면서 신성만이 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아직까지 동물성이 99% 이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무조건 먹어야 되고 뺏어 먹어야 되고 투쟁, 싸움,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전쟁이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동물적 속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쑥과 마늘을 통한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독소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3, 7일 동안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운기조식, 음성내공, 단전호흡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호족은 못 버텼죠. 왜? 몸에 공격성이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꾸준하게 앉아서 우먹우먹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수련을 시켜봐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내면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주로 호족, 공격성을 가진 동물성이 많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근데 곰같이 그야말로 우둔하게 밀어내없이 끝까지 뚜벅뚜벅 이렇게 가게 되면은 수련을 통한 일정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웅족의 여자들이 빨랐을까? 이게 말이죠. 환인이 제가 여자 큰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남녀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자들은 촉 발달한 것이 남자의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웅족 중에서도 암컷 웅족이 끊임없이 여자들이 수련을 하게 되고 촉이 발달하게 되면서 번쩍하고 이제 하늘 에너지를 같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신성한 환웅과의 거의 동격인 이 수행 결과가 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웅족이 사는 이게 이 환웅이 지배하고 있는 아사달 일대보다도 고구려가 있던 그 주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몽골 지방, 외몽골 지방입니다. 내몽골, 이 중국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고, 그 흥알령 산맥 일대에 있는 그 일대 그쳐 살던 이 사람인데, 아주 재미있게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몽골 한번 가가지고, 흥알령 산맥에, 아직까지도 그 흥알령 산맥, 단군굴이라고 이름이 붙인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단군을 수행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웅시족에게 수련을 시켜가지고 동물성이 지배하는 인간성을 신성으로 바뀌게 된 그 수련 장소입니다.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근데 거기서 물론 혼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소위 처가동네입니다. 웅시국이라고 하는 게. 그 처가동네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단군조선, 이제 고조선으로 발달할 때는 소위 말하는 거죠. 17대 환웅이, 18대 환웅이 자기 처가나라, 그 웅족이 다스리는 나라를 웅시국이라 그러죠. 처가나라에 자기 밑에 있던 자기 애들 11명과 12번째 아들이 단군입니다. 근데 하도 영특하고 뛰어나고 수련을 당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는 게 머리에 뿔이 난다는 거거든요. 두각이란 게. 백해에서 이 각이 하나 솟구치게 됩니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아들내미가 하도 뛰어나니까 웅시국의 왕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자기 이제 처남댁이 그 웅시국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환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애가 있다니 우리 동네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웅시국에게 어느 일도 조그마한 마을을 한 맡겼다가 마을 사람들을 전부 조화, 교화, 치화시키고 그래서 점점 발전시키고 잘 살게 하고 먹는 것도 풍족하고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웅시국 전체를 이 단군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봅니다. 환웅의 천암 동네 가서 이제 큰 왕으로 발전을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 환웅이 그 단군을 자기가 다스리던 곳으로 와서 네가 내 뒤를 이어받아라. 그때 이 단군은 이름을 조선으로 바꿉니다. 배달국 배달에서 환웅이 다스리던 배달국에서 배달이란 말이 박달이란 밝은 땅이란 뜻이거든요. 밝다는 말은 이 머리가 환하다는 소리인데 그 밝은 환웅의 땅에서 새벽같이 피어오르는 해양 문명과 목축 수렵 문명을 다 합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고조선으로 이름 붙여서 알고 있지만은 단군 조선입니다. 웅시국에서 자라난 뛰어난 수련자의 왕. 그 자기 자신이 홍익인간 제세휴의 이화, 그 조화교화, 치화의 개념을 잘 다스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의 생각의 통일 강력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창업자, 단군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으로부터 지금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이성계가 세웠던 이시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조선입니다. 이 천손족에 웅시국에 가서 지손족과 결합을 해가지고 나타났던 이 땅의 지배자, 지배계급, 이 단군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도 정신은 끝까지 이 강력을 지배하던 사상이고 이념이고 철학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가지고 청동기가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류의 이 지성들이 많이 발전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군이 단군조선, 단군이 세운 조선이기 때문에 단군조선 또는 고조선으로 불립니다만은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아침에 해양 문명 선자로 말을 보면은 그죠 고기 어자에다가 산양 양자를 들어간 게 선자거든요. 그래서 목축 문명, 해양 문명 두 개가 합한 거대한 대륙으로 만들어진 이 조선. 이 조선을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지금 같은 개념으로 다스리고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선수행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가지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던 곳이 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이제 단군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삼성, 환웅 단군을 합해가지고 이제 삼성이라 그랬거든요. 위대할 성자, 성인할 때 성자를 써가지고. 그 이제 삼성의 기록을 만들어낸 게 이제 신라시대 안함노가 쓴 삼성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주 거대한 대서사시 형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선도는 거기로부터 쫙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단군시대에 활짝 꼽히게 됩니다. 47명의 단군을 통해서 3,300년 동안 이 조선을 이해를 해야만이 현재의 동북아 모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우리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한 거대한 틀을 전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막 그냥 밤새도록 7, 8시간을 갖다가 그 구라를 쳐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주 뭐. 그 조선이 어떻게 삼한관경으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바뀌었다. 뭐. 그 진조선에 있었던 어떤 기자조선이 이만조선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뭐. 쫙 끝이 없지만은
그거는 어떤 특수 전문 영역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그 안에 흘러내려오는 정신 영역의 강력.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전체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단군이 어떤 식으로 수련을 해가지고 나라 시스템 전체를 수련 체제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왜 소도란 이름을 붙이는 소트가 있었으며 그 소트에서 어떻게 각 지방에서 올라온 단골레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씩 뛰어난 사람 만들어가지고 단군을 추대를 했는가. 지금까지 힘센 놈이나 자기 집안의 아들 이 영역이 아니고 전국에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수련시키고 수련 잘해가지고 뛰어난 인재를 단군으로 만들어낸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차 이제 점점 시간 날 때마다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환웅에서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 역할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